차량이 전복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는 한 남자. 죄송합니다. 그리고 쫓기듯 도망쳐온 오늘의 주인공 태양. 균형을 지키면서 상대를 현혹하고 태양의 아버지는 각광받는 택견의 고수였는데 강태양, 도대체 무슨 일이야? 기사는 또 뭐고? 쥐구멍에 들어가.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나서 무엇인가 논의 중이었고 우리 엄마 나 때문에 많이 놀랐구나. 태양은 아버지를 위해 복수를 계획하다 도망자 신세였는데요. 내가 매일 찾아뵐게. 난 널 믿어. 도망자 신세였던 태양은 결국 어느 세력에게 잡히고 말죠. 상대를 잘못 골랐어. 태양이 건설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내며 드라마는 시작하는데요. 웬만한 자격증도 다 있고 여기 왜 왔노? 청동건업은 설비 분야에서 최고의 시공 능력을 가진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거 봐서 결정하겠네. 뛰어난 스펙으로 건설 현장에 입사 지원서를 낸 태양이 의아했던 윤식. 그리고 여자친구를 찾아와 자신이 취업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하지만 지수는 스펙도 뛰어난 태양이 중소현장직에 취직한 게 마음에 안 들었죠. 그래 첫 출근한 소감이 어떻노? 중요한 건 말이다. 이 현장 소장이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아는 기다. 태양이 좋은 회사를 다 제쳐두고 현장직에 들어온 이유는 다름 아닌 아빠의 복수를 위해서였는데요. 사실 태양의 아빠는 유명한 택견 고수로 평생 모은 재산으로 무도 전수회관을 차리려 했지만 한국건설의 소동준 사장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리고 목숨을 끊는 걸 어린 시절 지켜본 태양이었죠. 말을 보내지 말아야지 내가. 차근차근 복수를 준비하는 태양 그의 곁엔 듬직한 친구와 연인 지수가 있었고 소장님,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의 모든 비리를 알고 있는 현장 소장 윤식. 그 또한 횡령을 하며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이었고 일 보고 시간 철저히 지키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했는데. 박 소장님이 보여주시는 이 점, 이거. 알겠습니다. 현장의 지식이 아예 없던 태양은 건설 용어 공부를 하며 적응해가는데 원청소장 접대하는 것 때문에 네가 선택한 거니까 그냥 두고 보긴 하는데.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백화점에 들어설 상봉동 철거 현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태양의 가정을 무너뜨린 한국건설.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건설은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악덕 기업으로 소문이 나 있었고 무자비하게 철거를 지시하여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았죠. 들어가고 소주 한 잔씩 드래. 네가 책임져야 돼. 여기저기서 얘기는 계속 듣고 있었어. 뭐 대충 열심히 삽니다. 자가 걔하지. 니 잘 아나? 한국건설의 뒷선인 철거업체 최고의 실력자 깡다구박이었고 그는 과거 아버지를 망가뜨린 사람이었는데 어린 시절 태양은 아버지가 당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씩 할게요. 그리고 복수를 차근차근 준비하러 이곳으로 온 태양. 나이가 어린 태양은 현장 직원들에게 무시를 당하게 되는데 이런 씨. 아버지에게 배운 택견 무술로 혼내버리는 태양. 진짜 용서할 줄 아는 게 거기 사나이다. 소장윤식의 중재로 두 사람은 화해를 하게 되죠.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아버님은 잘 계시지? 태양이 왔구나. 한국건설 현장사무소. 아, 한국건설에서 일하세요? 그 하청업체 중에 청동건업이라고. 성봉동은 철거 때문에 난리던데. 안 바뀌나 봐요. 쉽게 바뀌진 않겠지. 자신의 힘으로 건설 현장의 비리를 뿌리 뽑고 싶었죠.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신 과장님 사생활에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부모님 강요로 만난 아내 외에
다른 여자가 있던 없던. 감리 결과를 허위 보고하고 부실 공사를 눈 감아라. 죄송합니다. 일에 관한 원칙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눈 감지 마세요. 감리 결과를 허위 보고하지도 마시고요. 그건 제가 실수입니다. 제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신 보고를 3일만 늦춰주십시오. 3일 뒤에 재검측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3일 밤 새면 가능할까? 꽤 많이 모을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 텐데. 윤식과 단판을 지으려는 태양. 형님 아니었으면 이런 일 불가능했을 거예요. 복수를 위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태양. 그래.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기고? 위약금이 어마어마했기에 태양의 방법을 들어보기로 한 윤식. 신 과장을 만나 약점을 잡아 이용하려는 속셈이었고, 그 서류 좀 봐주세요. 신 과장을 설득한 태양은 윤식에게 조건을 걸게 되는데요. 가져가실 몫은 전혀 없어요. 평소 조금씩 뒷돈을 챙긴 윤식이 이번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었고, 신 과장님하고 약속입니다. 계속 편하게 일하실래요? 아님 탁 사장님 말대로 징역 가시고. 태양의 순발력으로 다시 공사는 재개되는데, 형님, 오케이. 잠깐만. 네. 좋아요. 조금 오른쪽. 그날 밤 집사람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재검측 안 하셨어도 되는 거였네요. 제가 궁금했어요. 재검측은 어떨지. 강태양 씨처럼 이야기한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자, 네 전마저한테 뭐 매겠노? 비밀입니다. 윤식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죠. 앞으로 실제 건축에 써야 할 비용은 절대 손대지 않는다. 건축 현장의 비리를 원상복귀시키려는 태양. 윤식은 이런 태양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윤식은 태양의 말을 듣기로 마음먹고, 지수는 태양이랑 보기로 했던 뮤지컬을 우진과 보게 되는데, 태양은 지수와 우진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대학 동기? 한국건설 회장의 아들인 우진이랑 비교되는 태양을 보며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고, 저 사람은 혼자 오고? 그래. 현장직을 다니는 태양이 순간 부끄러웠죠. 널 남자친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시간이 몇 시니? 내가 창피하니? 정직원 되고 나더니 이상한 거 많이 하네. 꼭 불티 비산 방지막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일을 해결한 태양은 정직원이 됐는데요. 들어본 적 없어. 야, 김반장, 그건 뭔 소리 하노? 이게 다 당신들 안전 생각에서 이러는 긴데. 자, 일들 합시다. 화이팅! 자, 화이팅! 어느덧 정규직까지 올라온 태양은 윤식이 가장 아끼는 직원이 돼 있었고, 미안함 때문인지 지수는 태양의 집을 찾았는데요. 한지수 남자친구 강태양, 대학 동기이기도 하지. 속 좁은 놈. 잘해. 뭘? 깨. 내용도 하니까 빨리빨리 끝내자. 이름. 배진웅입니다. 그 철거 용역 아냐? 예, 맞습니다. 다시 물을게. 철거 용역입니다. 우발적인 사고였습니다. 상대가 여자라는 사실을 폭행 전에 인지했었나요? 깡다 구박의 부하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알았다, 넘어가자. 그 쇠파이프는 어디서 구했습니까? 왜 쇠파이프를 소지했습니까? 사유지를 불법 점유한 사람들의 폭력의 위협을 느껴 저를 보호하기 위해 소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번 일은 흥분한 상태에서 벌어진 철거 현장에서 그만 사람을 폐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인데요. 감사합니다 형님. 잘 먹었습니다. 잠 좀 잤어? 예 형님. 얘기 다 들었다. 솔직하게 잘 얘기했다고. 뭐 잘못은 빨리 인정하는 게 좋아. 한 발만 더 오면 죽일 거야. 합의하시게? 권리금 1억이라고 하셨죠. 제 돈으로 반 맞춰드릴게요. 저희 직원이 실수한 거에 대해서 합의해 주시면. 가시오. 경찰 부리기 전에. 그냥 합의하고 각서 쓰고 반이라도 건지세요. 꺼져 이 새끼들아. 저희 직원은 징역 살면 됩니다.
한두 번 사는 것도 아닌데 뭐. 죄송합니다. 곧 정리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한테 소장 작성해서 빨리 넣으라고 그래. 통화 괜찮으십니까? 어이 조검사님. 중국에서 가져온 차인데 몸에 아주 좋답니다. 향이 좋네요. 괜한 오해가 생기는 건 아닌가 하고 다행입니다. 그래, 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편찮으시다 좀 들었는데 교통사고였다면서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소장 접수 끝났고 자 뭐해 빨리 가. 폭력은 인정하셨네요. 포괄적인 사고였습니다. 위협을 느낀 상황에서 나온 돌발 행동이다. 진짜요? 위협을 느껴서 새 파이프로 후려갈긴 거다. 여자 허리를 흥분한 상태라. 누군가의 지시나 강압은 없었다. 배진웅 씨, 구속 수사 안 하고 형도 집행유예 정도로 마무리될 거고.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에 딴 걸로 나 다시 보게 되면 그땐 집에 못 간다. 깡다 구박의 윗선 한국건설의 사장 소동준의 힘으로 무사히 풀려나게 되고 사장님이 반은 맞춰주신다고 했는데 그때 내가 없어서 잘 모르겠네. 반이 얼만데요? 1억에 반이니까. 비슷하네. 2,500 빠졌네. 아니 이게 돈이라는 게 원래 준다 그럴 때 받아야 되는 건데. 사장님하고 통화 한 번만 하게 해줘요. 이거 빨리 2장 찍어줘야 돼. 그래 아빠 나올 수 있다니까. 이거 없으면 아빠 못 나와. 징역 산다고. 바로 나오는 거지? 바로 나온다니까. 결국 철거 조건의 도장을 찍게 되는데요. 이것도 좀 찍어야 돼요. 인터뷰 안 한다는 거 같어. 저희 한국건설에서 이번에 짓게 될 지상복합 건물은 아르누보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우선하고 수익성에 대한 고민은 안 해요? 내가 꼭 사과 받아낼게요. 이건 전무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 그걸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지. 지수에게 호감이 있었던 우진이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도와주겠다고 말하죠.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고 싶어라고 했죠. 지수 씨가 꿈꾸는 건물 어떤 것이 됐든 내가 다 올립니다. 한편 태양은 깡다 구박을 만나러 오게 되고 충동과감 현장 소장 강태양입니다. 아, 능력이 대단하신가 봐요. 젊은 나이에 소장까지 되시고. 아시죠? 이 바닥 논팽이들 거친 거. 물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업체끼리 서로 협조가 잘 되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뵙자고 한 겁니다. 술은 자주 하세요? 소장님한테 텐텐 명함 한 장 드려라. 현장 소장하다 보면 봉변 당할 일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지켜드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협조해드리면 되는지. 소장님, 강단 있으시네. 반장은 구하셨습니까? 아무래도 현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은 저희가 친한 사람이 반장이 되는 게 필요 없습니다.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신 거죠? 깡다 구박의 제안을 거절하려고 하는 태양. 일은 일로 해결해야지. 일단 허가 좀 까봐. 당돌하게 거절하자 어떤 놈인지 뒷조사를 해보라고 말하고 제가 능력이 될까요? 갖고 계신 능력을 맡고 있는 일에 써주시면 됩니다. 다 알고 계신 거 압니다. 그 일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계신 것도 알고요. 그런 일들을 정리하는 게 경비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는 태양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 어디서 이런 경우에도 없는 짓거리야? 그리고 현장은 난리가 난 상태였고 뭔데? 당신들한테 출입 통제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다 소장님이 시켜서 한 일이니까 마셔. 한다고 건물이 올라가.
어디가 가냐고. 현장 관리 제대로 해야 될 거냐. 자세만이면 늦질 않나. 그러다가 우리한테 피해 오면 당신들 건축비 토해낼 거야 지금. 협력업체 직원들끼리 의견 충돌이 일어난 상태였는데 원칙대로 하자는 겁니다. 원칙을 세웠으면 지켜야죠. 소장이라고 소장 해줬더만.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은 너나 해야지. 없는 깨끗한 건설 현장을 만들고 싶었지만 쉽지만은 않았고 역시 박 사장이 이번 일에 끼어들어 방해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태양이랑 협상에 성공한 박 사장은 낯이 익은 태양이 거슬렸는데 태양은 깡다 구박과 충돌하며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죠. 재타설 그리고 전기 배선 비용 전부 우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로 시간 끌면 우리만 불리해요. 불필요한 충돌은 무조건 피하세요. 현장에서 지킬 건 확실히 지키자는 겁니다. 그래도 시비를 걸거나 방해를 하면 그땐 작업 중단하고 피하세요. 그걸 원청에서 들어줄까요? 원청에서 해결 안 되면 본사에 감사 요구할 겁니다. 우리가 맡은 공사를 최고로 마무리하는 거 그게 우리 원칙입니다. 비리로 얼룩진 건설 현장에 이름 그대로 빛이 된 태양이었고 최고의 자재로 다시 주문하세요. 나사 하나까지 싹 바꾸세요. 그게 우리 원칙이고 우리 자존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 소장인가? 여기 최 소장이 내 친한 후배야. 현장 소장들끼리 모이는 자리에 역시나 뒷돈 이야기를 꺼내는데 엘리트야. 실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거절과 자제에 돈을 더 쏟아부어 완벽한 공사를 하겠다는 태양. 암묵적으로 이어져온 뒷돈이었지만 태양의 저런 행동에 어이가 없었는데요. 본부장님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술이나 한잔하고 가요. 익숙해서 좋다니까. 동준의 아들이었던 우진은 지수가 마음에 들었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재 쪽으로 돈을 많이 푼 것 같습니다. 이 다른 업체보다 공사는 훨씬 잘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없으니까. 딱히 문제랄 게 없네요.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죠. 인부들 구하기가 쉽지 않다던데. 빈틈을 노리며 계속해서 태양의 회사를 노리고 있는 깡다 구박이었죠. 저녁 먹었어요? 뭔 일을 하겠노? 그러면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먼저 연락을 했어야지. 이젠 태양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윤식이었고 네 선물이다. 정 소장 물 먹인 장부다. 얼마나 처먹었는지 거기 다 적혀져 있다. 윤식의 정보로 위기를 넘기게 된 태양. 자신을 도와줬던 보답으로 비리 정보를 넘겨주게 되는데 골이 다 엮여 있는 기다 이 바다. 나머지 네가 알아서 잘 처리하고. 이 바닥에서 하루 이틀 일할 거 아니면 박 대표가 워낙에 발이 넓잖아. 아유, 우리 박 대표님 어서 와요. 안 썩은 곳이 없는 건설 현장은 생각한 것보다 더 무서운 곳이었는데요. 끝한 척은 혼자다 하고. 건설의 비리는 심각할 정도였고 태양은 여기에 넘어가지 않았죠. 감리사 뒷조사에서 협박하고 이중장부 만들어서 소장 까내고. 강 관장님은 나가서 작업 진행해 주시고요. 누구세요? 강태양 소장님 계신가요? 태양의 사무실에 혜진이 찾아오는데 왜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내가 이래봬도 기자예요, 기자. 혜진은 태양을 물밑에서 많이 도와주는 든든한 지원군이었죠. 송 사장님! 사정? 그렇게 혜진의 도움으로 인력을 구하러 여기에 온 태양이었는데요. 이놈은 내 꼬봉이냐? 강태양입니다. 여기까지 찾아온 거 보니 얼마나 줄 거야? 현장은 어디야? 아파트? 일할 인력이 부족했던 태양은 도움을 청하러 왔고 대기업이 됐든 구멍가게가 됐든 제가 맡은 건물을 최고로 짓고 싶은 것뿐입니다. 사장님! 좀 더 시원스러운 느낌을 주려고 소재 변화를 우진은 지수가 원하는 걸 무엇이든 들어주고 타고났네 어쩌네 하는 말. 지수 또한 우진의 배려와 칭찬에 호감이 생기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이나 그렇게 감사하면
그럼요. 말도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제대로 공사를 끝냈는데. 저 강태양 씨. 그리고 원청이었던 한국건설의 소동준에게서 연락이 오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태양은 자신의 아빠의 꿈이었던 무술원을 보게 되는데 태양아, 전통 무술회관이야. 이거 완성되면 아빠의 평생의 꿈이었던 무술원, 그리고 그걸 짓바른 소동준을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굳이 직접 만나실 필요 있어요? 일머리가 좋았던 태양을 자신의 밑으로 들이고 싶었던 동준. 이끌어서 결과를 냈는지. 완벽한 공사 결과에 동준은 태양이 궁금했었고 일단 사람을 한번 보자. 그렇게 두 사람이 드디어 대면하게 되는 순간이었죠. 마음에 드네 자네. 이번 공사로 동준의 눈에 제대로 든 태양은 한국건설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한국건설 시작할 때 같이 움직였는데 한국건설 철건 다 했대요. 빵다구바구는 소회장이 필요하고. 하지만 태양은 아직은 동준을 칠 기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고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좋아. 준비되면. 동준에게 제대로 눈도장을 찍은 태양. 재건축 학교 강당 도서관 또 뭐 있었지? 교회야. 상호 변경 신청하고 간판 주문해. 강 부장이 누구예요? 여기 있잖아. 중소건설업체의 부장까지 초고속 승진해버리는 태양. 이제 건설본부는 자네한테 정결권을 줄 테니까. 한국건설에 아직 들어가지 않고 이곳에서 계획을 세우기로 하죠. 인턴 정직원 부장까지 빠르게 치고 올라온 태양은 일에 더욱 몰두하는데요. 보면 알아? 선배님, 여기가 그 말 많은 강태양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후배님 내려온다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던데? 야, 강기사! 고맙습니다. 야, 우리 사장님이 일당인 건 1등이야, 1등. 남들보다 좀 덜 먹는다. 에이, 선배님도. 아니, 그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믿어. 이거. 그 먹고. 아니, 우리 저 강기사랑 동기라면서. 태양이보다 실력이 딸려서 저는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박 소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토목이라. 자신 있으니까 얘기한 거지? 한번 부딪혀 보고 싶습니다. 강 부장이 있어 여기까지 편하게 와서 좋긴 한데 조금 걱정도 돼. 이 회사가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걱정되시면 안 하셔도. 까짓까 한번 해보자고. 이제 청동건설의 반은 자네 거라니까. 청동건설 사장은 태양을 완전히 신뢰하며 일의 진행 권한을 전부 부여하고 하나는 입찰가고 또 하나는. 그걸 어떻게 주죠? 토목 사업까지 벌리며 판을 점점 키우는 태양. 목청에서 배점 기준 정하는 놈은 직급은 4급이지만도. 현장 일이라면 모르는 게 없었던 윤식. 네, 걱정 마세요. 뭐 먹을 거 있다고 서울에서까지. 사업을 위해선 허가를 받아야 했기에 윤식이 도움을 주게 되죠. 연소 나이에 소장된 아주 실력 있는 친구입니다. 그 직함은 부장이지만도 직접 결정합니다. 서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면 공정해지고 좋긴 하지. 일 다 한다는 소리도 없어지고. 국장님 잠비 있는데. 예. 요즘은 옛날 같지가 않아. 좀만 마셔도 힘이 드니 말이야. 두주골사 우리 국장님이 오늘따라. 아이고, 저 업체들 생각이 뭐가 중요합니까? 국장님 생각이 중요하지요. 하긴 아예 힘들 수도 있어. 공사 규모가 좀 있어서 말이야. 역시나 공무원까지 썩을 대로 썩어 있었고 잠시만요. 왜? 아이고, 시원하다. 얘기는 잘 된 건가요? 완전히 끝난 기다. 그거는 잘 까먹지 말고 생각해두라. 건설 회사들의 입찰 경쟁이 시작되고 태양 또한 참석하는데요. 먼저 청동건설입니다. 411억 원. 이번에도 역시 큰일을 해내며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죠. 주말에 가끔 올라올 거야. 근데 이제 와서 리베이트를 주고 광급 공사를 한다고? 그렇게 안 하면
토목공사를 해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변한 건 없어. 필요하면 어느 정도 맞춰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어느 정도는 양보하며 이번 일을 성공시킨 태양. 그런 태양을 보며 달라지는 것 같아 신경이 쓰이는 지수였죠. 사실 태양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건설 쪽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었고, 중요한 결정하기 전에 나한테 한 번쯤은 의논해 볼 수 없었어? 여자친구 지수는 아무런 상의도 없었다는 거에 실망하고 이번 사업이 시작되며 둘은 자주 볼 수 없었기에 서운함이 생겼던 것이었죠. 이 결정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이런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갈수록 소홀해지는 둘 사이에 지수는 지쳐가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태양. 본인 우측으로 2보만 이동할게요. 2보. 본인 좌측으로요. 죄송합니다. 태양이 모든 지휘권을 가지며 현장을 지휘하죠. 만들 겁니다, 내가. 한국에서 최고가 아니라 세계에서 최고로요. 우진은 지수가 제안한 모든 걸 들어주는 남자였는데요. 잘 지내시죠? 언제 자리 한번 같이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깡다 구박이 우진과 자리를 하자며 찾아오는데, 생각 없습니다. 누나랑 무슨 일을 꾸미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회사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깡다 구박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미꾸라지가 용되는 거 한번 보여줄게. 한국건설 외아들. 근데 왜 저렇게 싸가지가 없대요? 네? 네. 이제부턴 저를 따르셔야 되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회장님께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회장님 말씀 거스른 적 한 번도 없었고요. 이제부턴 전무님께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저도 박사 동준의 큰딸이었던 은지는 깡다 구박과 손을 잡는데, 예, 관장님. 지금요? 전부 다요? 그리고 태양에게 안 좋은 소식이 떨어지고, 누구겠노? 시장 금방 그거지. 시장의 지시로 중장비들이 철수해버리는데요. 얼마고? 공사 금액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이번에도 위약금을 물을 판이었죠. 서로 겪는 위기의 태양은 윤식의 사장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 거절한 거 아닙니다. 리베이트를 맞추자고 부실 공사를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고, 서울에서 온 어린 친구가 시장 몰매겠다고. 난 뭐 믿는 게 있는지 알았지. 인정하지. 그걸 못 맞춰주는 건 싸우자고 덤비는 거나 마찬가지고. 공무원 쪽까지 비리는 뻗쳐 있었고, 글쎄, 나도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는 처음 봤어. 조사는 증거가 있어야 나가. 시장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가 제일 중요해. 태양이 손을 써도 시장의 지시였다는 걸 알 길은 없었죠. 나 소용없다. 네가 공사 끝나고 서울 가면 그만인데. 봐라, 강기사. 이 싸나운 용도 토박이 뱀한테 못 당한다. 선거 때야 시장 아줌마의 명을 뜨지만 윤식의 말처럼 선거가 끝나면 최고의 권력자는 시장이 되기 때문이었고, 그런 시장의 부탁을 거절한 태양은 이번 일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죠.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그 사람도 나 같아서 확 뒤지고 싶었을 텐데. 무슨 일입니까? 할 얘기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어제 현장에서 중장비들이 모두 철수했습니다. 이유를 얘기 안 해줍니다. 왜 그랬을까? 뭐 업체들마다 사정이 있겠죠. 시에서 시장님께서 압력을 행사하셨다는 얘기요. 보세요, 강태영 씨. 지금 그 얘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왜 무슨 근거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모두가 알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얘기 책임질 수 있어요? 이번 일을 해결 못하면 사업자금의 3배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 하지만 시청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였죠. 시간은 얼마 남은 거야? 2달 남았습니다. 제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우국장을 한번 만나볼게. 공사를 빠지면서 돈까지 주는 건 위약금을 무는 것보다 낫지. 제가 윤 대표님을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끈이라도 잡는 시정으로 윤 대표를 찾아온 태양.
여기까지 찾아온 거 보면 많이 힘든가 봐요. 네, 빨리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기를 맞출 수 없습니다. 왜 건드렸어요?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지자체장들의 최대 이권은 관급공사, 리베이트예요. 밥통을 건드린 거예요. 뭘 하고 싶은 건가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은 겁니다. 태양의 말을 들은 윤 대표는 태양을 도와주기로 마음먹는데요. 제대로 된 건축을 짓기 위해서 토목공사 경험을 쌓고 싶었습니다. 태양이 한국건설과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알고 싶었고 대답해야 됩니까? 제대로 된 건축을 하기 위해서 토목공사도 하고 싶고 저만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 싶었습니다. 박철규 사장이랑은 무슨 관계죠?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란 건 때문에 골머리 꽤나 썩었던 것 같던 강태양 씨를 도와주면 나한테 돌아오는 건 뭐죠? 장비를 대주시면 시세의 2배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겠어요? 어차피 이 공사로 큰돈 벌 생각 없었습니다. 미리 양해 얻었습니다. 그렇게 사채업자 윤 대표에게 겨우 도움을 받게 되는 태양. 윤 대표의 도움으로 사업은 다시 진행되기 시작하죠. 난 사업하는 겁니다. 그런 거 무서웠으면 일 못해요. 그래서 장비가 좋은 거고요. 제대로 된 공사 하고 싶다고 했죠? 보고 싶네요. 공사 잘 마무리하세요. 여기 평탄하자가 끝나면 구공구로 넘어가실 거죠? 얼마나 더 걸릴까요? 예,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누가 장비된 겁니까? 중장비 업자입니다. 윤과부란 여잔데. 과부든 호랩이든 다 막으세요. 조직인맥 총동원해서 장비 빼세요. 이 소식을 들은 시청에서는 난리가 났고 신장리 그 복구공사 발주한. 근데 무슨 일로? 그 저희 관내 공사에 장비를 투입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장비가 없어서 공사가 2달째 중단됐다는 얘기 듣고. 사실은 그 공사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는 지역이라. 일개 장비나 빌려주는 업체 국장님께서 무슨 일로요? 그 사장님 업체 장비에 그 피해가 예상되는지라 이렇게 전화드린 겁니다. 제 입찰할 예정이니까 그때 다시 장비를 투입하는 게 어떠실지.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보겠네요. 장비가 없어서 관급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공무원이 나서서 장비 투입을 막는 건 무슨 경우인가요? 이 장비 업체까지 피해가 가는 걸 피하기 위해서. 건설 쪽은 요새 소우진 본부장님이 맡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설 사업이 한국건설의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처럼 소우진 본부장님이 건설 사업을 계속 이끌어간다면 그룹 승계에서도 유리해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방해 요소를 해결할 친구 곁에 두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신부.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본부장님을 충분히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한국건설의 가족들 또한 다음 후계 자리를 노리고 있었는데 엄청 아파하면서 막 팔짝팔짝 뛰고 그랬다고요. 맞는 사람이요? 네. 그러면 또 발로 찰까봐 그런다면서 그럼 또 저는 내려달라고 한참을 신랑이 하고 그리고요? 그리고 지쳐서 잠들고 깨보면 집 앞이었어요. 그런데요? 지수의 생각엔 우진은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정말 친절했는데요. 태양과 너무 다른 우진에게 지수도 호감이 생기고 있었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무슨 일로? 청동건설이 이번에 성공적으로 관급공사까지 진출하셨다길래 그 앞으로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도 될 겸해서 청동건업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청동건설을 올라서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도급순위까지 신경을 쓰셔야 할 텐데. 그야 그렇지만 지가 직접 건물을 올릴 능력도 안 되고 직접 건물 올릴 능력은 안 되지만 건물을 지을 능력은 다 갖춘 회사 아닙니까? 우리 청동건설. 아시겠지만 저는 작은 건설회사 사장입니다. 뭔가를 바라신다면 거기에 맞춰들 수는 없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강태양이라고 사장님 직원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썽 일으키기로 소문이 자자하던데 지난번 한국건설 백화점 공사 때도 그랬고요. 그 친구를 자르시고 저희랑 같이 사업을 하시는 게 그 서로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박 사장은 태양을 자르고 자신과 더 큰 사업을 하여 회사를 키우자고 제안하고 다 늦게 청동건설 올리셨는데
좀 더 욕심을 부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욕심 난다고 욕심대로 살 수 있는 게 인생은 아니더라고요. 여기저기 미운 털 박힌 친구랑 함께 쭉 가신다면 손님도 좋은 일은 없으실 텐데요. 대기업 건설사들 하청 끊기면 먹고 살기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꼭 그 길만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하지만 청동건설 사장은 청렴한 사람이었고 일 잘하는 태양을 자를 순 없었죠. 광국공사 잘 마무리 지셨다고요? 지난번 제가 드린 제안에 대해서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탁 사장님께서 사람 보는 눈 정확한 분이라는 거 잘 압니다. 그 친구가 사장님한테 꼭 필요한 친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강태양군하고 함께 사업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끈질기게 찾아오는 박 사장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그 친구 하나 놓으시면 모든 일이 순조로우실 텐데 굳이 꼭 데리고 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업계에서 오래 일하시긴 하셨지만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사람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건 그 친구의 미래를 막고 있는 거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 야망이 커 보이던데 사장님께서 계속 그 친구를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건설에서 그 친구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건설에서는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태양을 원하는 한국건설 그리고 태양이 더 큰 대기업에 취직하여 성공하길 바라는 사장님의 마음이 충돌하고 있었죠. 제가 한 거 없어요. 이게 다 사장님이 믿어주신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번 사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태양. 근데 무슨 일이세요? 급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강 부장, 내가 자네 덕에 회사도 키워보고 이 나이에 정말 고맙게 생각하네. 그런데 우린 갈 길이 서로 달라. 자넨 자네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결국 자네를 방해하게 될 거야. 여기까지가 좋은 것 같네. 결국 사장은 태양의 앞길을 위해 놓아주기로 마음먹게 되는데요. 순리대로 가자. 우리 한 팀장이 손만 대면 무조건 대박이에요, 대박. 근데 그런 디자인이 나왔겠나? 응? 그래, 우리 한 팀장, 내가 뭘 좀 어떻게 해줄까? 보너스 두둑이 챙겨주셨잖아요. 아니, 한 팀장 같은 재원을 뭐 몇 달씩 휴가를 주면 우리 디자인실은 놀게? 응? 한국건설이 있어서 제 디자인에 빛을 발하는 거죠. 본부장님이 계셔서 저 한지수가 마음껏 디자인을 펼칠 수 있는 거고요. 아버지 방식대로 운영하셔서 썩 좋지 않았던 건 지수 씨도 알 거예요. 믿어요. 본부장님 하시는 일이라면. 항상 내 옆에 지금처럼 있어줄 거죠? 잘 아는 분이십니까? 잘 알지. 강태환과 어떤 딜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난 당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태양의 뒷조사를 하던 박 사장은 옛날 철거 현장에서 그 꼬마라는 걸 알게 되고 이유가 그거였어, 강태야. 니들은 꼭 이런 데서 놀더라? 난 안 해도 된다니까. 어쭈? 너 반응 왜 그래? 내가 어리니까 그랬지. 뭐가 했어? 수요일 하자. 너 혹시 이상한 논팽이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니지? 이 자식, 누가 있긴 있는 모양인데, 응? 누구처럼 회사 부하 직원이랑 썸씽 만들지 말고. 무슨 소리야 그게? 응? 부서가 다르고 직책이 비슷하면 괜찮은데. 한편 은지는 동생 혜진을 의심하는데요. 혜진은 태양과 자주 만나며 친해진 상태였죠. 근데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진아, 네 아버지. 너 내일 저 사무실 위층으로 올려라.
뭐 하던 일은 계속 유지하면 되고 대내외적인 일 같이 병행하면 되니까 넌 하던 일 계속해. 막내 혜진이 회사에 관심이 없는 게 신경 쓰였던 동준. 나오시지 그래. 나와서 일도 제대로 좀 배우고. 우리 회사는 안 들어갈 거예요. 막내 혜진은 회사에 관심이 없었는데 하지만 은지는 자신이 후계자가 되기 위해 야욕을 보이고 있었죠. 노는 물이 바뀐다고 용이 되진 않습니다. 들어와. 사무실 근사합니다, 형님. 이제부터 시작이야. 지금은 주인 따로 있지만 이 회사는 곧 내 회사가 될 거야. 모든 일에는 다리가 필요한 거야. 또 다른 세상이 열릴 거야. 그리고 깡다 구박의 목표 또한 한국건설을 손에 넣는 것이었고. 궁금하네. 계속해서 잘 주시해. 작은 움직임까지 잘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해. 회사를 나온 태양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야, 강 기사, 니 어디고? 큰일 났다. 무슨 일이신데요? 야, 나 전화로 할 얘기 아니다. 그리고 윤식에게서 다급하게 전화가 걸려오고. 언제 뵐까요? 지금 당장 봐야 된다. 소장님, 죄송해요. 그래, 이제 우짤 끼고. 탁 사장이 전화했었다. 판단 한번 잘못해가 인지 하나 놓치나 싶어서 말이다. 근데 내가 고맙댔다 했다. 막상 둘러보니까 주위에 아무것도 없네요. 이제 남의 일 하지 말고 네 일 한번 해보는 거 어떡하노? 내가 도와주구만. 네 머리에 내 경험이면 중간에 안 가겠나? 교각의 상판 딱 올라갈 때 내 결심했다. 뭐 감사할 거 없다. 내 네 좀에 이용해가 내 인생 활짝 좀 피볼랐고. 야, 임마 사나이가 막 칼을 딱 뽑았으면 뭐라도 확 잘라내는 거 알고? 윤식은 이제 태양이 자신의 사업을 열어 더 큰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데. 빠싸해. 아버지, 다시 시작합니다. 피하지도 않겠습니다. 이 회사는 판공비가 그리 없나? 강 사장, 식대비 좀 올려주라. 그렇게 태양은 회사를 차리고 윤식이 합류하게 되죠. 그 꼬부라진 머리나 땡기셔. 저녁에 조촐하게 회식이나 할까요? 혹시 제 자리도 있습니까? 제 인생 강탕 씨한테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신 과장의 뜻밖의 합류에 더욱 힘이 나는 태양. 그럼 이 자리가 창립 멤버 전부입니까? 전부 같은 소리 하시네. 혜진까지 합류하며 최정의 멤버 구성이 모두 모이게 되죠. 꽤 해박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소혜진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홍보 담당으로 일할까 하는데. 우리 회사 부서랑 직급을 정했습니다. 아니지, 박 이사님. 박윤식 이사입니다. 신성호 부장입니다. 이제 부장님이시네. 신애리 대리입니다. 이름 그대로 비리 없는 맑은 건설을 만들기로 모두 모인 사람들. 맑은 건설을 쏟아붓겠습니다. 드디어 태양의 맑은 건설이 시작되고. 일단 한번 내려가 보시죠. 그러잖아. 자. 대표님, 여기는요, 저 맑은 건설 사장님인데. 암튼 이번엔 조사 잘해서 꼭 일을 성사시키도록 합시다. 이번에 참여하려는 사업은 재건축 사업이었고, 태양은 과거 자신이 당했던 철거를 이번에야 말로 깨끗하게 처리하며 재건축에 성공하고 싶었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재개발하는 데에 대해 시에서도 찬성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집안 조성비가 문제네. 말씀드린 내용과 갖고 계신 자료를 근거로 독자적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결정하겠습니다. 오류동 재개발 사업 우리가 합니다. 재개발 사업을 승인하며 맑은 건설의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미안해 지수야.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좋아서. 회사에 집중하고 싶었던 태양. 자신은 부족함에 지수가 힘든 게 마음에 걸렸고 지수를 놓아주려 하고 있었죠. 지수를 만난 태양은 이별을 말하게 되고. 앞으로도 그럴 거. 근데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나보다 훨씬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데 훨씬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진이랑 만날 때 편안해 보이는 지수를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지수를 놓아주고 싶었고. 널 최고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물러서는 게 맞다. 내가 널 잡고 있는 건 나한테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너 보내주는 거야. 내 할 일에 집중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 이유가 더 커. 근데 난 이게 너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어. 힘들게 결정한 거니까 이해해주라. 정말 미안해. 기공식도 안 하고 기업 광고부터 냈다. 도대체 무슨 배짱인 건지. 맑은 건설보다는 그 회사에 돈을 대는 스폰서가 누군지 알아내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은지는 맑은 건설이 눈에 거슬렸고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하세요. 내가 시킨 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안현봉, 윤주성, 조선족이나 탈북자의 가능성이 있는 신혜리. 혜진 씨는 회장님께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럴 때 써먹어야지. 그 오일동 재개발 건으로 여러 군데 은행에 PF 신청을 했지만 최근엔 나라짱터에 있는 공개 입찰권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속 잘 감시해. 광고 이후 관심이 커지면서 반대로 저희 쪽에 역풍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저희 쪽 아파트 분양비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당연히 안 좋은 데 살고. 반값 아파트가 그냥 거품이고 허위 조작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값 아파트를 계획 중인 맑은 건설의 우진과 은지는 의견이 충돌하죠. 박리다배로 나오는 전략이 먹힐 수도 있어. 찔구질하지 말자, 소진. 제발 손에 잡히는 얘기를 좀 하란 말이야. 회사의 성장보다 이미지가 중요했던 우진은 은진과 충돌하는데 한국건설의 건설 책임자로서 말이야. 한국건설의 재건축 사업은 우진이 책임자로 선택되게 되는데 예, 임 교수님. 우진의 성공을 위해 또다시 뒷돈을 뿌리기 시작하는 동준이었죠. 이건 생일이란다. 진입니다. 눈도장 확 찍고 와. 세상이 어디냐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국건설 쪽에선 재건축 주민들에게 안 좋은 정보를 흘리게 되죠. 안 되는 사업이야. 싸게 써서. 저희는 이 사업으로 이득을 취할 생각이 전혀. 아이고 왜? 맑은 건설 쪽에선 반값 아파트로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려 했고, 하지만 한국건설 쪽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사기꾼이라고 매도했죠. 그런 용역 직원 보셨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태양은 주민들을 설득하려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죠. 저희 부모님들이 아픈 과거였던 어린 시절 이야기지만 이번만큼은 제대로 철거민들이 고통 없이 집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었고, 진심이 담긴 태양의 말에 주민들은 그를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하죠. 그런 집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선동한 사람을 잡은 태양. 왜 이런 일을 꾸미는 것이냐며 묻기 시작하고, 알고 있었어. 미안합니다. 주민을 선동하라고 시켰습니다. 역시나 깡다 구박의 지시가 있었고, 아이고.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시키. 아요. 원칙이 통하지 않으면 변칙으로 가야죠. 하는 게 있어. 강태양. 저희 맑은 건설의 파트를 과대 광고라고 제소했습니다. 적정 수준의 이윤을 책정하면. 야, 우리 윤 여사. 어때? 손톱에 기른 때는 좀 빠지셨나? 내가 입을 열면 당신도 켜보면 알게 되겠지. 윤 대표 또한 한국건설과 인연이 있는 듯해 보이는데, 저희 기술 혁신으로 직접 공사비 10. 기자회견을 통해 맑은 건설이 어떻게 반값 아파트를 착공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하게 되고, 다른 건설사들이 시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겠죠. 어찌 보면 회사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인데 차근차근 자신의 사업 방향성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태양. 지도 못하면서 자꾸 건설 비리가 없는 사업을 하게 된다면 반값 아파트는 사실 가능한 상태였고, 다른 업체들이 광고 비용에서 뒷돈을 챙겨 먹는 걸 알았던 태양. 반대 의견 있습니까? 자, 없으면 이것으로. 자신의 애인이었던 지수가 반대 의견을 들고 나오는데, 당신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다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기술 혁신 등으로 집공사비 비중을 10% 삭감한다고 하셨죠? 토지 매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제입니다. 항상 자신의 편이었던 지수가 문제점을 들고 나서는데 손에 피 안 묻히고 사람 죽이는 거. 그거 당신 특기잖아. 맑은 건설을 무너뜨리기로 한 은진. 꺼져요. 토지 정지비 기준으로 해선 안 됩니다. 지수의 의견에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듣고 보니 그렇구만. 토지 매입비는 경비 절감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값 아파트라고 주장하려면 토지 매입비 1,200억 원을 적용한 후 900억 원을 더 절감해야 반값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위, 과대 광고입니다. 소명하세요. 토론은 이걸로 마치고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토지 매입 대신 토지 정지를 통해서 공사비를 더 떨어뜨렸지만 시중 아파트 가격의 절반보다 값싸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공사처럼 토지 매입비를 감안해서 반값 공사를 실현해야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토지 정지비 300억 원이 아닌 토지 매입비 1,200억 원을 기준으로 반값 공사를 실현할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반가 아파트 실현 방안도 확인할 겸 맑은 건설 측에 소명 기회를 한 번 더. 하지만 이건 공문이다. 그렇게 태양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벌게 되었죠. 바로 이 메모지입니다. 여길 보시면 한국건설의 지시로 선동했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반값 아파트는 깡다 구박이 적어준 메모로 주민들을 선동한 것이었는데요. 읽기만 하면 됩니다. 태양이 가지고 있던 비밀을 기자들에게 밝히며 한국건설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죠. 그리고 저들에게서 보호해준다고 말하는데 제가 책임지고 지켜드릴게요. 치료비도 저희 쪽에서 대드리겠습니다. 윤 대표와 태양이 보호해준다며 설득에 성공한 것이었는데 선생님 잘못하신 거 없습니다. 정말 배후에 한국건설 있습니까? 대기업인 한국건설에게 정면으로 도전한다는 건 크나큰 일이었고 강태양 씨가 사주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한국건설 쪽에서 손을 다시 쓴 상태였는데요. 동생을 납치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아닙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강태양 씨, 그걸 협박 혐의로 연행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요. 한국건설을 건드리는 것은 중소기업 사장인 태양에겐 어림도 없었죠. 저걸 납치워! 하셨습니까? 네, 그만. 강태양 씨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전부 지켜보는 사건이다 이 말이야. 아이, 우리야 이 눈치 저 눈치 볼 것 없이 공정하게만 판단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저 이번 조사에서 빠지고 싶습니다. 그건 또 뭔 소리야? 원본 삭제하고 한속하는 조건으로 받은 거야. 미쳤어? 미쳐도 되는 금액이었어. 그래서 물론 너한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난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야. 썼어? 아직. 그거 독약이야. 절대 쓰면 안 돼. 우리 아빠 돈 쓴 사람들 말년이 비참했어. 절대 쓰면 안 돼. 너도 어디 절대 돌리면 안 돼? 나 그럼 진짜 죽어. 진짜 못됐다 우리 아빠. 그리고 혜진은 아빠의 일들에 치가 떨렸고 아이고 우리 예쁜 공주 또 이거 웬일이야. 전화를 다 잘못 걸었어. 가족들이 갑자기 무섭게 보였대. 아니 도대체 빠지는 이유가 뭐냐고. 이번에 고발당한 맑은 건설에 제 친구가 있습니다. 반값 아파트를 내놓은 실무자죠. 고발한 쪽에도 제 친구가 있습니다. 제 친구죠. 어쨌든 친구들이 관련된 사건이라 불편합니다. 공정한 조사를 위해서 제가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돼. 그렇게 따지면 고향 친구나 학교 친구와 관련되지 않은 사건이 어딨나? 잔소리 말고 조사 시작해. 그렇다면 있습니다. 무슨 조건? 아까 힘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소신대로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외부 압력 막아주십시오. 친구 관계를 떠나서 공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소신대로 해 자식아. 모든 공무원이 썩지는 않았는지 다행히 이번 사건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허락받게 되는데 비겁하게 이기면 재미없잖아. 배짱이 두둑한 거니 신경이 둔한 거니 둘 다. 난 끝까지 포기 안 할 거다.
그럼 네가 가진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 전부 다. 널 용서하지 않을 거다. 용서란 말이야. 이미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한국 아파트 놀이터 이용하지 말라 그래. 짝퉁 아파트 때문에 명품 아파트 분양비 떨어진다고. 우리 동네 애들 짓인지 어떻게 아냐고? 아파트 담벼락에 경계선 치고 철조망 달고 이용하지 말라고 공고문까지 붙이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었고 명품 아파트에 사는 부자들은 반값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옆 아파트로 들어온다는 거에 크게 분노하고 있었죠. 집이 확보해서 고발할 거니까 그렇게들 하려고. 공정위 조사는 어떻게 될까? 보고서를 근거로 법적 대응을 할 겁니다. 건축가 협회 보고서가 협회 보고서는 곧 건축계 전체 입장입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싸움이다. 100% 승산을 세워야 100% 이기는 거야. 아버지 말씀 맞지만 그건 과거 이야기입니다. 요즘이 옛날과 뭐가 달라? 우진은 아빠처럼 회사를 키우는 거에 크게 반대하고 있었는데요. 99%의 가능성을 위해서 뛰어봐. 이 애비가 덮어주마. 제 힘으로 해결할 겁니다. 네가 사는 세상과 애비가 사는 세상이 다른 세상이냐?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수가 낸 고발건 내가 조사하게 됐다.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해줘. 그럼 되는 거야. 유리하게 평가해줄게. 농담으로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번 광고 관련 사건으로 친구가 조사관으로 참여하게 됐고 태양은 정말 친구로서가 아닌 공정한 심사를 해달라고 부탁하죠. 앉아봐. 내가 너를 왜 불렀는 줄 아냐? 지수, 너랑 이런 식의 경쟁하는 거 싫대. 그래서 유학 갈 거란다. 임 교수님이 호주 쪽에 자리를 알아봐 주셨나 봐. 너 진짜 이 싸움 끝까지 갈 거야? 각자 가야 할 길을 가는 것뿐이지. 각자의 꿈을 위해서. 서로의 꿈을 위해 가다 보니까 상대방의 꿈을 밟게 되는 거고. 지수가 다른 꿈을 꾸더라도 내 꿈은 달라지지 않아. 그래? 오케이. 나 진짜 공정하게 평가할 거야. 너도 지수도 그걸 원할 거고. 내가 누구 손을 들어주더라도 말이야, 서로 원망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자. 아까 그냥 쭉 살 거야. 어? 오, 나이스. 핫바지지 뭐. 잘 안 들려. 아무래도 누가 쫓아온 것 같아. 다음 날 모임을 하던 태양에게 엄마가 누가 쫓아오고 있는 것 같다며 연락이 오고 이젠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것 같다는 불길함에 곧바로 달려나가죠. 태양아 조심해.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우리 엄마 찾아야 돼요. 납치됐어요. 강태양 씨 며칠 전까지 납치 혐의로 저희한테 조사까지 받고 풀려났는데 자작극인지 뭔지 일단 의심은 해봐야죠. 강압적으로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경찰은 태양의 말을 믿지 않았는데 좀 편한 데서 편하게 보면 안 돼요? 혜진은 매번 위험한 일에 엮이는 태양이 안쓰러웠고 다른 거 안 바래요. 그렇다고 나 좋아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함께 힘든 일을 겪으며 혜진은 태양에게 호감이 생겼죠. 그냥요. 내가 좋아할 수 있게만 해줘요. 여보세요. 엄마 찾고 싶냐? 그 여자 신발끈 좀 묶으라 그러지.
갈 테니까 기다려. 납치범에게 연락을 받은 태양은 곧바로 엄마를 다시 찾아 나서기로 하는데 언제요? 잠시 깜빡 졸았는데 없어졌어요. 결국 태양의 청렴함과 건설 비리를 뿌리 뽑는 일은 목숨까지 위협받게 되죠. 오해는 하지 마. 뒤를 밟으라고 좀 시켰거든. 그냥 내비뒀으면 네 갈 길이 더 편했을 텐데. 무주공산 재미없잖아. 긴장감도 없고. 어머님 찾았습니다. 놈들 얼굴은 기억 못하세요. 곧 잡을 겁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혹시 이 친구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 봅니다. 좀 과격한가 봐요. 이 반사회성 성격 장애로 치료받고 있는데 이 반값 아파트 시위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대요. 그럼 걱정하지 마. 지방에 가서 사람 좀 만나고 올라온 길이야. 건색하고 차가운 이미지만 떠오르시죠? 나섰습니다. 그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구만. 쟤들은 항상 그래. 일 터지면 그걸 무마하려고 과원, 양로원, 이 요즘은 유기견 센터도 가끔 가더라고. 그런 긴장 풀지 마. 이 바닥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청동건설의 사장은 오랜만에 만난 태양에게 조언을 해주게 되고 공정위 위원장 된 놈 김동수, 그 우리 청동건업 초창기 멤버였어. 얘랑 비슷해. 아주 외골수에다가 대화 안 되고 타협 안 나. 그래서 믿음이 가. 공정거래 조사팀이 청렴한 사람이라며 안심하라고 말하는데 저도 많이 변했나 봐요. 처음엔 절대 안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해도 돼. 변해도 안 죽어. 처음에 시작할 때 정한 내 목표. 설마 목표가 바뀌었나? 아, 그럼 됐어. 인디안들은 말이야, 말을 타고 광야를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선다. 자기 영혼이 못 쫓아올까 봐 잠시 쉬는 거래. 힘들면 쉬어가라며 여유를 가지라고 힘내라고 말해주는 사장님의 진심에 위로가 되는 태양. 뭐니 해도 해장국은 니네 엄마가 끓여준 게 최고야. 넌 왜 아무 말도 없어? 너 혹시 일부러 날 욕먹이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박 사장. 은진을 내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동주는 박 사장을 찾고 조작된 영상이다. 일부러 퍼뜨린 거다. 역공을 맞은 은진은 크게 분노하고 있었고 회사 직원을 폭행한 영상이 인터넷에 뿌려진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여기 어디예요? 동영상 봤지? 그리고 태양 역시 위기에 또다시 직면하게 되는데 누구한테 더 도움이 될까? 제가 자를게요. 그깟 화장품 회사 대표 최종 목표는 아니잖아요. 말씀이 좀 지나쳐. 가점주가 동반 하락 중입니다. 은진의 폭행 사건으로 한국건설의 주가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고 김 위원장 교체 쪽으로 끝날 것. 주가가 폭락할 정도로 한국건설에겐 이 영상이 위협이 되고 있었고 이때 미리 약 좀 쳐놔야지. 회사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또다시 뇌물을 건네기로 마음먹는 동준. 윤선희 대표. 고발장을 가지고 동준을 찾아온 윤 대표. 자신을 한 번 더 건드리면 약점을 가지고 고발하겠다고 말하게 되죠. 방에서 나오질 않아. 자신이 영상을 유포했다고 말하려고 오빠를 찾아온 혜진. 범인은 오빠 우진은 자신이 했다고 말하는데요. 서장이 얘기 안 해줬으면 누나가 한국건설을 말아먹겠구나 싶더라. 동영상 유포자는 우진이 은진을 견제하기 위해 저지른 일이라고 말하죠. 왜 나한테 말하는 거야? 그런 오빠를 혜진은 이해할 수 없었고 왜 자꾸 아빠를 닮아가냐고! 혜진의 눈엔 오빠가 아빠 동준처럼 변하는 것 같아 실망이 컸는데요. 주인을 물었네요.
긴장감 속에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태양. 그래요. 태양의 회사는 구사일생으로 광고 사건을 무혐의 처분받으며 다시 날개를 달기 시작하는데 아니 무슨 일인데 이렇게 사무실로 갑자기 찾아오시는 겁니까? 소음 때문에 학생들이? 아니 저 잠깐만요. 아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공사 중단해. 하지만 반값 아파트는 부자들에겐 경계 대상이었고 명품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반대에 나서는 중이었는데 자신들의 아파트 값에 영향이 올까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었죠. 증거 사진이 다 들어있다고요? 입주자의 행복 주권과 그 일반인은 아닌 것 같았었거든. 어때요? 은진의 지시로 이번에도 맑은 건설의 사업에 방해가 시작되고 있었고 알겠습니다. 이들의 대화를 혜진이 듣게 되는데 저희 공사 방식에 문제 제기라고 나섰습니다. 네. 얼마나 건의를 했는데? 거기 몇 년 보내라. 은진의 무리한 계획으로 인해 동주는 은진을 해외로 보내기로 마음먹는데 찾았네. 막내 따님. 이번 폭행 영상 유포자는 혜진이라고 말하는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이걸 보시면 강태양. 기자회견.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친 한국건설의 기자회견으로 또다시 나서게 되죠. 사과드립니다. 소동준의 불찰입니다. 모든 자리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넌 얘기가 다르잖아.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15년 2월 20일 2번, 3번. 그래서 악의적으로 촬영한 거예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숙하고 현재 사회봉사까지 하면서 처신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건 모함이에요. 소우진, 그 자식이 시킨 거 맞죠? 맞네. 소우진이. 소은진 씨. 권력에 미쳤던 은진은 인생 최대 위기를 맞게 되고 저기 아무래도 공기 맞추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썩은 꼬리를 그냥 두면 몸통까지 사가는 법이야. 내일 비행기표 예약해주고. 오래간만입니다. 그리고 태양은 배의원과 함께 새로운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데 그리고 태양에게 배명재 의원이 진행하는 대한민국 최대 프로젝트 벽난도 프로젝트에 참여를 권했고 실례인 줄 알면서도 내가 한번 보고 싶다고. 태양은 북에서도 인기 많은 인재였죠. 중소기업에 불과했던 맑은 건설이 국가 대형 프로젝트에 스카웃된 것에 태양은 마음이 뭉클하였는데요. 이 벽난도 프로젝트를 광저우 같은 대형 무역항 역사의 길이 남을 해봅시다. 그 양반 FM이야. 이번 공모전은 프로젝트의 입찰 경쟁에 참여하게 된 태양. 이번 일을 성공시키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아 예. 백성철 국장님과 단리를 놔주시겠다고 강태환과 연결시켜 주실 줄은. 불러주는 셈치고 가볍게 데리고 갔다 온 거야. 정말 매력이 있나 봐. 평양에 10만 원. 슬슬 자신이 원하는 본색을 드러내는데요. 없냐고 묻더라니까. 저희 한국건설이 공동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한. 내가 이 명색이 대권 후보인데 말. 사업은 하나 해야 하는데. 태양을 끌어들인 이유가 밝혀지게 되죠. 그도 청렴하지 않은 의원이었고 나를 자극하려는 의도였어. 네. 이 앱이 살아야겠다. 5천억 회사채 발행해. 인생을 살다 보면 말이야. 없는 상황이 생긴다. 엄청난 자금이 들어갈 이번 프로젝트에 동준이 발을 담그기로 마음먹는데요. 지금은 1%의 희망. 만약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주가가 심상치 않던 회사에 이번 프로젝트 성공은 1위 건설업계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였죠. 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박 사장에게 결국 도움을 청하게 되는 우진. 소 회장이겠죠? 이자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깡다 구박에게 소동주는 결국 버림받는다고 말하는 윤 대표. 오태식이 운영하던 철거 용역 회사를 넘겨주겠다고. 경찰에서 뭐라고 해요? 이런 말 있죠. 대법원에 있는 DK 저울은 오래전에 고장나서 매번 꼬리 자르기에 당한 거죠. 신고하면 엉뚱한 놈이 구속되고 또 신고하면 재수 없는 놈이 구속되고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악착같이 달려왔어요. 근데 무서운 건요. 힘든 게 아니라 내 자신이었어요. 자신을 이렇게 도와줬던 윤 대표의 진심을 알게 된 태양. 많이 힘드실 겁니다. 어쩌면 하나보단 둘이 낫겠죠. 둘은 소동준에게 복수를 위해 다시 힘을 합치기로 마음먹는데 기타 세부적인 사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인합시다. 한국건설의 제안을 무시한 한 기업에게 배명재가 찾아오고 큰아들이 자리 한번 마련하죠. 수명이 끝났어요. 인연시할 수 없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국가적 프로젝트에서까지 비리가 가득한 단합이 있었고 아 미치겠네.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냐? 태양은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기에 도청기를 도움받기로 하는데요. 이었고 자금까지 다 끌어다 쓴 소동주는 단합이라는 약점으로 큰 위기에 몰리게 되고 드디어 병란도 프로젝트의 입찰 참여 업체가 발표되는데 한국건설. 이번 발표가 단합으로 결정된 사기 입찰이라는 걸 밝히는 건 중요했고 무사히 나가려던 순간 앞에서 검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탐지기에서 소리가 울리고 이거 봐. 네요. 정 회장님 아무 잘못 없습니다. 배명재에게 전화를 거는 태양. 단합을 주도했던 대권까지 노리던 배명재를 끌어내리려는 태양. 강태양 씨한테서 연락 온 거 없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까지 찾아온 배명재 쪽 사람. 여보세요. 태양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동북 세력이 뒤에 있어요. 북쪽과 은밀한 거래를 했다며 태양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배명재.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지검 조민주 검사입니다. 소장이 나올 겁니다. 검사소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배명재에게 영상을 보낸 태양. 이미 배명재 지시로 단합하는 동영상은 검사 손에 들어갔다고 말하는데요. 강태양! 그렇게 건설 비리에서 정치계 비리까지 손볼 기회를 얻은 태양. 배명재의 더러운 비리를 끝장낼 계획이었고 우리가 너무 깊게 개입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소동주는 어디론가 끌려가는 듯 보였고 그래, 우리 맑은 것을 미래. 우리 둘 그냥 몸 하나 그냥 멋지게 버리자 이씨. 드디어 태양은 어릴 적부터 복수의 대상이었던 동준을 마주하게 되는데 동준과 마주한 태양은 그동안의 동준의 비리를 하나하나 알려주는데요. 용역들 투입해서 강제로 땅 뺏고 우리 가족들 살려달라고 저항하다가 이 긴 여행도 끝이 보이네요. 동준은 모든 걸 잃은 듯 태양에게 뒤늦은 사과를 하게 되는데 미안하게 됐네. 난 소 회장 버리는 카드야. 소 회장은 버리는 카드라며 박 사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는데 인생 간단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도 좀 웃어야죠. 병란도 프로젝트 담합 주도 혐의로 소동준은 그렇게 단합 주도 혐의로 경찰에 넘겨지는데요. 필요 없으니까 빨리 들어갑시다. 들어와. 빨리. 깡다 구박에게 윤 대표 이를 저지른 뒤 숨어 지내라며 돈을 건네는데 오늘 오후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는데
시련을 주는 거야? 사실 동주는 태양의 아빠와 친구 사이였고, 하지만 동주는 돈 욕심에 친구를 버리게 된 것인데요. 그땐 그랬어. 돈에 미친 거야? 동주는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죠. 친구의 꿈까지 짓밟았던 동준, 그의 한국건설도 이제는 결국 자신이 뿌렸던 비리의 끝에서 사라지게 된 것인데요. 맑은 식당을 차린 맑은 건설의 동료들, 그리고 힘을 합쳐 비리를 없앴던 이들이 모두 모이게 되는데, 평생의 복수 대상이었던 그였지만 태양은 모든 걸 용서하게 되었고, 아닙니다. 태양 또한 이 자리에 빠질 수 없었고 축하해주기 위해 자리에 참석하죠. 맑은 거에서 멤버가 모였으니까 우리 짠 한번 해. 야, 연락은 했냐? 아직 답장이 없네. 모두가 모인 자리였지만 혜진은 참석하지 않았고, 그래도 오늘 같은 하루 죽어도 여한 없다, 야. 혜진 씨는 인도 여행 중이라고만 들었어요. 잘 지내시죠? 한국건설 소우진과 손잡고 비리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선택지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드라마는 태양의 도시입니다. 건설업체에게 전 재산을 날리며 어릴 적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후 목수를 위해 현장직부터 사장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했던 태양.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건설 비리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드라마였는데요. 출연료 미지급 사건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서 급하게 끝맺은 부분은 아쉽지만 킬링타임용으로 시청하기 좋은 드라마이며, 풀버전을 보고 싶으시다면 웨이브를 찾아주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셀럽무비였습니다.